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하는 배우 남현웅입니다. 네, 저는 비보이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하다가 우연치 않은 계기로 비보이가 필요한 영화에 배우로 참여하게 되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배우 생활을 하다가 아무래도 시나리오가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 아무도 저를 안 써주셔서 제가 저를 쓰게 되면서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출하는 배우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영화를 만드는 일을 계속 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 이뤄낸 게 많이 없어서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작품 그리고 연기, 그러니까 배우로도 그렇고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좀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직 그 갈망이 커서 그게 원동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반응이 좋아 놀랐던 작품은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라기보다 예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너무 좋아서 매번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 때는 이게 관객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어떤 반응일까 항상 기대도 하고 하지만 극장에서 처음 이제 관객분들의 반응은 항상 놀랐습니다. 저는 의외라기보다는 약간 상상 이상으로도 좋아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네요. 네. 죄송합니다. 배우와 감독을 겸하시면 보통의 감독과는 다른 점이 있나요? 감독만 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을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 대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생겼어요. 제가 연출을 하고 나니까 그 전에 배우만 할 때의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여유보다 연출을 하고 나서 현장을 가게 되니까, 배우로 가게 되면 굉장히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연출이 할 게 너무 많고 막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연출을 하고 난 다음에 배우로 갔을 때는 굉장히 여유로워진다? 아무래도 저는 배우 위주로 영화를 만들어요. 제가 배우이다 보니까 물론 다 중요하죠. 미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저의 첫 번째 포커스는 항상 배우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초미의관심사 연출을 하고 나서 느낀 게 너무 배우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좀 전체적인 걸 봐야 되겠다라는 걸 결과물 보고 좀 그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분장이랑 초미의관심사, 분장은 배우로 참여하면서 연출을 했고 초미의관심사는 연출만 하게 됐는데, 이 두 작품의 차이는 아무래도 제가 주연으로 연기를 하면서 연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사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전 사례가 없어서 이거 액션 컷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결정한 거는 액션은 PD님이 액션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냥 컷은 제가 연기를 하다가 빠져나오면, 인물로 이렇게 연기를 하다가 딱 이렇게 호흡이 달라지면 이제 컷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속 촬영을 했는데, 극장신이 있었어요. 극장에 이제 객석에 400분이 앉아 계셨고, 제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나서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빠져나왔거든요. 호흡이 달라졌는데
그 PD님이 컷을 안 하신 거예요. 여기 앞에 관객분들, 객석에 앉아 계신 배우분들은 언제 끝나지 이러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그냥 컷 이랬어요. 그 400분 앞에서 컷을 했는데 그때 다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날 촬영은 계속 제가 컷을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웃음을 주기 위해 그때는 컷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 연출만 할 때는 그런 걱정은 없었고, 오히려 분장에서 못했던 어떤 액션과 컷을 뭔가 한없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뭐 배우를 하다가 연출을 한 거니까 배우분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오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배우들끼리는 뭔가 추상적이지 않은 대화를 좀 많이 해요. 정확한 거, 그냥 정확한 행동, 그 인물이 할 법한 생각을 서로 정확히 얘기하는 거. 감정을 얘기 잘 안 하고요. 그냥 이 인물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연기 디렉팅을 할 때도 처음 연기하시는 분들이랑 좀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냥 되게 좋은 배우인 것 같은 배우분을 캐스팅해서 같이 작업을 좀 많이 했는데, 그분들한테도 저는 그냥 행동만 정확하게 좀 디렉팅하는 편입니다. 네. 추상적이지 않고 감정, 뭐 분위기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그거보다는 정확한 그냥 행동, 그냥 동사를 주거나 아니면 생각을 제가 아예 생각인데 그냥 생각을 대사처럼 적어서 이거를 그대로 해주길 원하는 좀 그런 연출이에요. 캐릭터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제가 연출로 보는 시나리오랑 배우로 보는 시나리오, 인물을 접근할 때는 똑같아요. 그냥 연출을 할 때도 이 인물의 역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우로 참여할 때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역사를 상상해서 혹은 뭐 대본에 있는 어떤 그 단서들로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관찰을 좀 많이 해요. 예. 이 시나리오에 쓰여져 있는 제가 맡은 역할 혹은 연출을 할 때는 제가 그려낸 이 인물들을 더 명확하게 찾아내려고 관찰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재밌는 질문. 감독을 하면 연기가 하고 싶고 연기를 하면 감독이 하고 싶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언제나 연기가 하고 싶습니다. 네, 연기가 하고 싶어서 연출을 시작한 거고요. 그때 초미의 관심사에서도 처음 연출 제안을 받았을 때 시나리오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면서 어떤 역할이라도 꼭 하려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주연 배우님들이 극을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 이 사이에서 뭔가 제가 작은 롤이라도 하는 게 약간 주제 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연출만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아가지고
촬영이 다가올수록 아 이거는 내가 연출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연출만 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연출만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됐고, 신기하게 그 초미관심사 이후로 배우로 연락이 안 오고요. 그 연출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뭔가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는 언제나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출할 때 배우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는 그 배우분들이 만약에 저와 함께 작업을 하신다면 이제 스케줄이 나오고 현장에 오는 날 항상 뭔가 설레였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남현우 연출이 하는 현장에 가네. 마음이 들떴으면 좋겠고 뭔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현장에서도 역시 그냥 이 작업이 뭔가 서로에게 되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성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롤모델로 삼는 감독과 배우가 각각 있으면 알려주세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영화 볼 때마다 매번 뭔가 너무 존경스럽다를 생각을 해요. 그냥 좋은 영화를 만났을 때. 최근에는 제가 프리즌 이스케이프 영화를 보게 됐는데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느낌의 어떤 영화였어요. 되게 정확한 영화. 제가 정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한 컷 한 컷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연기 또한 진짜 그냥 인간이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는 거를 몰래 찍은 것 같은 되게 사실적인, 그래서 좀 그 어떤 긴 호흡의 컷들도 너무 좋았고 이유 없는 컷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가 좋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막 롤모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배우는 제이크 질레날 좋아하고요.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 좋아하고요. 라이언 고슬링, 이렇게 세 배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라이언 고슬링은 행동을 너무 명확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막 드러내지 않는데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속으로 하는 이 연기를, 머릿속으로 하는 그 순간에 하는 연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고, 물론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제이크 질레날 님은 작품 선택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꽃미남이라고 해야 되나? 헐리우드에서 꽃미남이었을 거고 그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건데 한 작품 한 작품 작품성 있는, 그리고 인간을 그냥 보여주는, 집요하게 그냥 어떤 끝으로 가는 인간을 굉장히 섬세하게 연기를 잘 해서 너무 좋고, 크리스찬 베일 그 뻔뻔한 연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 세 배우처럼 되고 싶습니다. 온라인 상영과 온라인 영화제로 많이 좀 전환되고 있잖아요. 규격화되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시나요? 예, 그 코로나가 정말 큰일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개봉 날짜를 잡았다가 미뤘는데, 근데 그때 괜찮아졌어요. 이 정도면 괜찮다. 개봉 날짜에 딱 좋다 그랬는데 일주일 전인가 이태원에서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개봉하는 영화 초미관심사가 이태원에서 올로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배급사에서 굉장한 제작사에서 굉장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생각이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대작들과 만나는 것보다 그냥 지금 다 미루고 있을 때 작은 영화니까 예산이 작은 영화니까 그냥 먼저 최전방에 나가보자 그래서 개봉을 했고 근데 극장에 사람이 없었죠. 그럼에도 뭔가 극장가에 뭐 관객분들을 오게 하는데 뭐 낮은 계단일지 모르겠지만 발판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의미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신부의 단편과 장편의 차이, 감독님 혹은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단편과 장편의 차이를 또 궁금해 하실지 모르니까 그걸 말씀드리자면 체력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러닝 타임대로 체력이 드는 것 같아요. 장편할 때는 엄청난 체력 소모가 있고 단편할 때는 좀 덜 하고 좀 더 멋있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리고 단편과 장편의 차이는 단편은 좀 더 과감하게 거침없이 상상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편은 어쨌든 제작비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갈등이 오는데 아니면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전한 걸 찾으려는 유혹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유혹에서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장편에서도 저는 좀 과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장이라는 영화와 초미의 관심사 이 두 장편의 차이는 분장은 제 사비로 찍었습니다. 제 사비로 찍고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투자가 들어와서 찍은 건데 이 차이는 좀 굉장해요. 적은 금액이지만서도 어쨌든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그냥 제 생각을 그냥 100% 할 수는 없다. 네. 설득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냥 사비로 할 때는 제 생각을 그냥 온전히 노력을 해서 담으면 되는데 제작 투자를 받고 찍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 연출을 전공하시는데 연기 가고 싶다 혹은 배우 전공인데 아니면 배우를 계속 꿈꾸고 있다가 연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둘 다. 두 입장에서도. 그냥 저는 영화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꼭 배우만 해야 돼 아니면 연출만 해야 돼 이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짱인 것 같아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갑자기 배우를 하다가 연출을 하고 싶다. 근데 배우를 하다가 연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기를 하고 싶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막 연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기회가 없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연출을 해서 본인이 연기를 할 수 있다면 그거 너무 훌륭한 생각이고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둘 다 해봤을 때 짧은 어떤 경험이지만 이 안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우가 연출한테 하면은 좀 안 좋다? 혹은 연출이 배우한테 하면 안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연출이 배우한테 이것만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연기를 선보이는 거. 배우가 맡은 역할을
이번에 이 장면을 할 건데 이 대사를 할 건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연기를 하시는 거는 좀 저는 비추해요. 왜냐하면 갇히게 돼요. 그 감독이 했던 연기, 톤, 뭐 어떤 표정을 따라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배우가 연출한테 안 했으면 좋겠는 거는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요구도 다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 인물이 이해가 안 돼, 뭐 이 행동은 다르게 바꿔야 되지 않아, 뭐 대사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다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맞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촬영장에서 촬영 당일날은 어떤 걸 바꾸는 거를 지금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 이거 어때? 라고 하면 약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게 제작비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뭐 풍요로운 현장은 없었기 때문에 촬영 시간에 쫓겨가면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는 어떤 코멘트, 어떤 다른 의견, 이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현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음껏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동안에 맞춰왔던 거를 즐겁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당부의 얘기가 있으면 네. 준비해가지고 마무리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저와 함께한 영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코멘트일 수도 있고 조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영화를 꿈꾸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멘트를 듣지 마세요 입니다. 제가 아멜리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봐도 어떻게 이런 영화, 어떻게 이런 컷, 어떻게 이런 앵글, 뭐 이런 무빙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감독님의 인터뷰를 찾아보다가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멘트 듣지 말라고. 예를 들면 시나리오가 본인이 상상한 어떤 시나리오, 본인의 상상을 이 시나리오로 옮겼고 이거를 현실로 영화로 옮기려고 하는 단계에서 시나리오조차도 어쨌든 본인의 어떤 상상을 그대로 담은 거니까 이거를 코멘트 받는 순간 되게 보급형이 돼가는 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급형적인 영화 말고 온전히 그냥 개인적인 영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연출을 꿈꾼다면 코멘트 받지 마시고 그 본인의 어떤 날 것 그대로의 영화들을, 되게 다양한 영화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